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무리 일을 해도 당최 사는 게 나아지지가 않았죠. 부부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는 것이 한탄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뭔 놈의 팔자가 뒤웅박 팔자를 타고 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으니. 남편은 오늘도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도 그럴 것이 고생고생해서 벼농사를 지었더니 얼마 전 내린 큰 비에 홍수가 나서는 싹 다 덮어버렸고 산기슭 밭에 기른 채소들은 산사태로 다 덮어버렸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 부부의 저녁 밥상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웬수 같은 산짐승 놈들이 내려와 밭에 감자를 다 헤집어놨으니 이를 어째요? 부인의 볼멘 소리가 오늘은 어찌나 안타까운지 남편은 입맛이 싹 달아났죠. 여보, 이 집에서 우리가 살 팔자가 아닌가 보네. 머지않아 가을이 오면 이진사댁에 쌀도지도 물어야 하는데 홍수에 논밭이 저리 싹 다 덮어버렸으니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세.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 도무지 사는 게 나아지질 않으니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우선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음에 자리를 잡아보자고. 그래요. 맨날 산나물만 캐고 뜯고 배다가 볶아먹고 무쳐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의 말을 따르겠어요. 이 금슬 좋은 부부는 이튿날이 되자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막막하기는 집에 있으나 나오나 매한가지였죠. 그래도 이왕 나왔는데 썩은 무라도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마땅히 다리 뻗고 의지할 곳은 안 나오니 부부는 심란하기만 하였죠. 서둘러 잘 때라도 찾아야겠어요. 이러다 밤중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참 온 사방에 집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난 서방님만 믿고 왔는데. 이내 어둠이 온 세상에 깔리고 부엉이 소리가 울리자 부부는 더욱더 다급해졌죠. 서방님, 어디 움막이라도 안 보여요? 하! 거 좀 기다려보시오. 남편은 한밤중 쉬어갈 움막이라도 찾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자네들 어디를 가는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어르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 오밤중에 어디서 일이 덜컥 나오십니까? 하마터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이고, 놀란 것은 나라네. 자네들이 집을 떠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네. 그래서 내가 자네들 뒤를 밟아 따라왔지. 그런데 오늘 해가 다 지도록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기에 일이 나타난 것이라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를 아십니까? 그럼 자네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네. 저는 영감님을 처음 뵙는데요. 아, 왜 자네 어릴 적에 뒷간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걸 영감님이 어찌 아십니까? 왜 몰라. 그리고 자네 커서는 이웃집 곱단이 쫓아다니다. 곱단이가 딴 놈한테 시집가서는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해. 자네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던가? 아니 곱다니? 그걸 영감님이 어찌 아시오? 뭐요? 곱단이가 누구예요? 아니 옛날 일이야. 아이고 영감님. 참말로 별소리를 다 하시고 그러세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만 돌아들 가게나. 자네 내외가 지금 남부여대에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사방으로 얻어먹으러 가는데 제발 가지 마시게. 집으로 당장 돌아가. 이대로 더 나아가면 당장 죽을 것이야.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살 궁리를 하는 게 나을 것이야. 영감님, 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살다 더는 못 살겠어서 이리 집을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알지. 막다른 골목까지 다 다른 것을. 이제 그 막다른 때가 정말 정든 집도 버리고 정든 고향도 떠나고 그동안 공들인 기초도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일어설 때야. 이제 뭐 더 나빠지고 가라앉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기진맥진할 여지가 있는가? 바로 그 맨 밑바닥이 이제 일어서는 기초야. 그 고생을 맛보아야 일어서. 그 고생을 한 곳이 어딘가? 집이고 내 고장입니다. 바로 그것이야.
다른 데 가서 세제비를 하느니 그래도 터잡은 내 집에서 일어서야 돼.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 가면 잘 살 거야. 이 늙은 것이 사정을 하네. 부부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망설여졌죠. 사실 부인은 진작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남편을 따르기로 한 김에 꼭 참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부인도 지치고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서방님, 영감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 돌아가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아까부터 물어도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요? 나? 모를 것은 없어. 다만이라니요? 자네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알려줄 것이야. 결국 부부는 이 생면부지 노인의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도로 집으로 와서는 군부를 지피고 따뜻하게 죽을 끓여 먹고 아랫목에 누우니 극락이 따로 없었죠. 아이고 여보, 그래도 집이 제일 좋소. 그러게요. 우리 다시 잘 살아보시지요. 그래 봅시다. 부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두 부부는 눈을 떴죠. 자고 일어나 보니 여기저기 그동안 손보지 못한 집 구석구석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말끔히 청소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망가진 곳을 다시 손보고 밭으로 나가 다시 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젯밤 길에서 만난 노인 영감이 다시 나타났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내가 너의 집 성주야. 안방신이지. 성주풀이 하는 집에서 제일 높은 가신이야. 그동안 자네들을 돌본다고 돌보았지만 나도 형편이 안 되어서 자네들을 부자로 못 만들어 주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이제는 되었어. 자네들이 못 살겠다고 이 집을 떠나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집안 청소도 다 하고 손볼 것은 손보고 부부가 다시 살아보자 새로이 각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구나. 이제 잘 살 것이야. 아이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집안에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일을 어쩌죠? 괜찮네. 그저 물이나 한 사발 줘도 충분하니 앞으로는 정성껏 나를 위해 보게나. 부부는 그날로 목욕제기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냉수를 떠다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부의 꿈에 다시 성주 노인이 나타났죠. 잘 먹었다. 내가 공짜로 얻어먹을 성식푸냐. 나도 보답을 하겠네. 봄이 되거든 열심히 개간을 하고 곡식을 심게나. 그러면 필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자, 그때 보자고.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해보라고. 이제는 더 낙심을 말고 낙심한들 더 내려갈 곳도 없으니까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꿈속 대화가 있은 후 그들 내외는 봄이 되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실 씨앗이라기보다는 희망을 뿌리고 심은 것이었죠. 그런데 감자를 심고 옥수수강냉이를 심었는데 아니 심으려는 그 자리에 이미 도라지가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곡식을 심을 자리에 웬 도라지가 이리 많더냐? 이상하였습니다. 도라지야 먹을 수 있지만 밭에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니 남편은 도라지를 캐서 망태에 가득 담아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 어디서 도라지를 이리 많이 캐오셨어요? 글쎄 말이야, 밭에 한 무대기로 자랐더라고. 잘 됐네요. 저녁 반찬으로 무쳐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도라지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도라지치고는 이상하다. 그렇다고 더덕은 아니고 잔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 이상해? 어디 한번 베어 먹어봅시다. 남편은 도라지의 흙을 털어내고 한 입 베어 먹었죠. 아이고 쓰다써.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랫집에 청지기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분이 소시적에 약방에서도 일해 보셨으니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도라지 한 망태를 들고 아랫집 청지기 어르신한테 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밭에서 도라지라고 한망택 했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 필시 도라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그게 뭔지 한번 보여주게. 그런데 청지기 어른은 남편이 내민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라지 뭡니까? 그것은 분명 도라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여보게 자네 재산을 듬뿍
붙들었네 그려. 아니 이까지 도라지 한 망태를 가지고 무슨 재산이 됩니까? 쉿! 이까지 것이라고 하지 마. 이것은 산삼이네. 예? 산삼이요? 참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세상에 산삼을 망태기로 캐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는 그 많은 산삼을 팔아 농토를 사고 열심히 일해 훗날 만석군이 되었다 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처럼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주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일어설 때이기도 한 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바닥은 힘든 곳인가 봅니다. 그래 누군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이 든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지고 가라앉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 없는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